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며칠 전에 이 한배 부부 고민 상담을 제가 해드렸어요. 이 남편분께서 이제 술 먹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아내한테 이제 좀 폭언을 하면서 화장품 치워버리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무일푼으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그래도 이제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남성분이 이제 아내를 소개를 받았던 경위는 이제 주변에 이제 후배, 한배 부부가 있었는데, 재수 씨가 이 신랑한테 정말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남편 위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늦은 나이지만 재혼을 좀 꿈꿔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해서 이 한배 부부가 신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한배 부부가 뭐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신부를 아는 언니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이 모든 이 과정은 이제 그 남성분이 다 모든 걸 다 경비 내고 뭐 거기서 결혼하고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가 마음에 이제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했고 현지에서도 데이트하고 결혼을 동의를 해서 서로 결혼도 했어요. 아내는 연애 때도 나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서로 연락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부가 이제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잠자리를 거부하고 자기와 대화도 안 하고 핸드폰을 본다. 이게 이제 그 남성분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근데 신부가 1월 달에 한국에 왔고, 이제 지금 이제 5월 달에 다 넘어가는 이 상황인데, 그럼 1월 달서부터 5월 달에 그 기간 동안에 이 두 분한테 문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신부가 뭐 지금까지 기다렸겠어요? 금방 가출했겠죠. 신랑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신랑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한국에 오자마자 도망을 가요. 자기가 이제 목적을 갖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신부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뭐 연애하는 데서도 문제 없었고 그 전에 뭐 잠자리 하거나 하는 것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합방을 요구를 하니까 아내는 나는 베트남에서 혼자 자는 버릇이 있어서 혼자 잘 거다 하면서 이제 합방을 또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분께서 아내한테 뭐 생활비 및 이제 베트남에 있는 자식한테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또 20만 원씩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주는 카드를 가지고 이제 베트남 신부는 그 카드로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이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썼고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갔을 때도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알뜰살뜰하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이 생활비 받는 거를 갖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신랑이 얘기를 하기에는 본인이 정말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잘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소비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음식 문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케어도 해주고 어느 정도는 또 소통을 하면서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남편이 이제 또 권리거든요. 책임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양측이 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이제 참다 못해 이제 술 먹고 화가 나서 아내한테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갈 곳 없는 여성한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폭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성분은 이 아내를 어떻게든 회유를 하고자 내가 너 돌아오면 내 재산 어느 정도 나눠줄게. 나를 믿고 와주면 안 되겠냐. 한 달만 내가, 개가천선 할 테니까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신부는 남편이 이제 무서우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분께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나한테 5천만 원을 줘라. 그럼 내가 돌아갈게. 그 정도로 못 줄 거면 난 안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서로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한배 부부가 아닌 그 제3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가 합방을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남녀 사이에 남편이 아내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항상 옆에서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를 안 해요. 그리고 막말로 남자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뭐 아내가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남편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잠자리로 욕구를 풀고 뭐 남녀는 칼로 물베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큰 오산이거든요. 여자도 어느 정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듯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비율을 맞추셔야지 이게 잠자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내가 잠자리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남녀가 이 부부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안전장치는 하고서는 말다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서로가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내가 이런 주장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막 꽂는다? 그러면 그 어떤 여성도 다 안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처음에 이렇게 구애하고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난을 하게 되면 그 비난의 화살은 또 나한테 돌아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다툰다 하더라도 언성 안 올리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끝장 보자식으로 하게 되면 파국으로 치들 수밖에 없어요. 치닫을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안전장치는 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이 그 얘기를 하셨죠. 연애 때도 아내가 정말 나한테 잘했고, 그리고 연락도 뭐 서로 잘했고, 그리고 뭐 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근데 거부를 했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1월 달에 한국에 입국했고 5월 말일까지 남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뭐 나를 뭐 아껴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답이 없다 이거예요. 답이 없다. 답이 없으면 뭐 대화하겠어요? 대화 안 하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오게 되면 남편 믿고 오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면 저도 뭐 우리 와이프하고 뭐 신혼 초에 뭐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서는 뭐 다투고 뭐하고 하면은 자기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다퉜다고 쳐.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지. 와이프가 막 울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지. 그러면 저도 입 꾹 닫고 그냥 나가요. 입 꾹 닫고 나가고, 와이프도 와이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럼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와이프가 기분이 나빴을까?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났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와이프 나름대로 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내 얘기를 뭐 들어줄 사람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핸드폰 보면서 뭐 페이스북 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아보면서 시간을 나름 때우겠죠. 그러면 그 서로가 대화를 할 시간이라는 게, 한 시간 있다가 내가 서로 미안해 이렇게 해서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나절이 돼도 안 풀린 사람이 있고, 하루가 지나도 안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좀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서로 좀 기다려줘야 돼. 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그러면은 서로 그래도 이제 뭐 말이라도 하면, 대답이라도 하고 하면, 그때 기회를 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 너는 어떤 부분이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러이러한 부분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나도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처를 안 하니까 오빠도 그게 좀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서 서로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아닌 그냥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래도 아무리 싸우더라도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구나. 그러면 아내도 되게 고마워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한테 기회를 얻고자 뭐 내가 재산을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5천만 원 주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의 조건을 지금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남성이 5천만 원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아내한테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공동 명의로 어느 정도 지분을 잡아주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야. 한 달 동안에 내가 계약 전선하는 게 없으면 이 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다시 잘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을 내가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가 그거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도 노력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너도 깔끔하게 협의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이 여성분도 어느 정도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국제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쪽 부부가 잘 사니까 자기도 잘 살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국제 결혼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전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만 아는 사람은 절대 결혼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란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앞으로 책임을 지고 내가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제결혼에서 잘 사는 거지, 남이 잘 산다고 하고 그리고 재수 씨가 베트남 사람인데 자기 남편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한다? 그건 못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국제결혼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꽂혀 있어. 뭐 이 여성이 뭐 나를 좋아할까요? 저 여성이 나를 좋아할까요? 본인들이 시작도 안 해. 시작을 할 것 같으면서도 다리 하나 빼고, 할 것 같으면서도 발 빼고.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국제결혼을 운영을 하지만 신랑과 손을 안 잡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딱 그거다. 할까 말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절대 이 일을 같이 안 한다.
그리고서는 그냥 제가 잘라버려요. 뭐 다음에 생각하고 뭐 할게요.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서는 뭐 저한테 맞선 진행 한번 해볼래요. 이러고 나서도 할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요. 왜냐면 본인이 결심이 안 섰고,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을 더 부각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제결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자격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제가 국제결혼을 했지만 그때 당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장님이 국제결혼 한배 부부도 아니었고 다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지내왔고,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그 신랑분들, 제가 성혼시킨 신랑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는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내가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안식처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 말 뜻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뭐하고 칼로 막 비수를 꽂으면 아내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그 공간마저 없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좋게 개선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서 아내한테 뭐 혼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공간은 항상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재혼한 여성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이런 일이 딱 생겨. 그러면은 아내가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여성분도 1월 달서부터, 이제 결혼 전서부터 한 8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1월 달에 들어오고 5월 달까지 이 4개월이라는 기간, 그리고 8개월이라는 기간이면은 거의 뭐 한 1년 정도가 됐겠네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여성이 이 남성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했으면 한국에 안 와요. 미쳤다고 내가 애 버리고 한국에 뭐하러 와. 근데 막말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 여성이 신랑한테 못한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1년이나 기간 동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남자가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소리로 계속 나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무섭게 하면 아내가 나한테 좀 이렇게 수그러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난 거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는 이제 정이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뭐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